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공개방송이든 생쇼에서 말씀을 드렸던 투자 전략,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성장주들은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산업재, 뭐 구리나 그리고 뭐 알루미늄 또는 철강 그쪽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 미국의 이 3월 FOMC 이제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뭐 지난밤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아가지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업종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금융 시스템 우려감, 이 파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시장의 투심을 급격하게 또 위축이 시키면서 미국장이 장중에 좀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은 뭐 당분간은 시장은 아직까지도 경계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더욱더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증권가에서 지금 이제 4월 금통위에서는 우리나라도 25bp 정도의 인상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은 조금은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생생 한마디가 이제 로봇 AI 자율주행 쪽 로봇 특허 뭐 확대 기대감인데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성장성 있는 성장주들은 좀 매매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자, 오늘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일수록 상당히 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일지다 할지라도 충분히 조금 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편입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먼저 종목 하나 리뷰를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시장에서 조금은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종목도 이제 이 마스크를 뭐 벗겠다. 이제 대중교통 뭐 다음 주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을 뿐더러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 작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실적이 상당히 또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 시원하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이 2%대 이상의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아직까지도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장중에 35,000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1차 목표가 35,500원 정도, 500원 정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 형성했지만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1차 목표가 도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리뷰를 좀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좀 결정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동국제강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철강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구리 관련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가 출간했던 책에도 제가 올해 봐야 되는 섹터 중에서 풍산 그리고 이구산업 이런 구리 관련주를 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경기가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던 요인은 ESS 쪽에 이 구리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뭐 이런 석유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산업재 쪽을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수요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다음 달에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쿼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철강 업계들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 관세 25%의 관세를 철폐를 했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철강 업체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쿼터제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또 요 철강 쪽 관련된 이런 쿼터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아마도 이 철강
개 이 관련주들한테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동국제강 철강 쪽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슈가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현재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현재가는 9,180원입니다. 자, 종목명은 가온 미디어라는 기업이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탑박스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이제 이 글로벌 셋탑박스 업계가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가격 그 경쟁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 가격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 강도가 싸다라는 거는 결국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지금 경쟁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게 또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 3월 중에 이제 해외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에티살라트라는 AI 셋탑박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으로는 최초로 AI 셋탑박스를 또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AI 셋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셋탑박스보다 가격 자체가 2배에서 3배가 높기 때문에 자,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쪽 관련해 기가진이 쪽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슬슬 이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왕이면은 제가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작년에 이 업종 내, 화장품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오미디어라는 종목도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셋탑박스 관련된 이 업계 자체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 이쪽 AI 셋탑박스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자,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자, 2020년도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조금씩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도 저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AI 단말 혁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신의 AI 솔루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오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초로 이제 AI 셋탑박스를 또 외국에 또 수출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1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징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AR이나 VR 쪽 관련된 시장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추구에 대한 이런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고요. 아래 보이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에서는 이제 AI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인력을 2배를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AI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많은 이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시면 이제 좀 바닥 다지면서 이제 살짝 추세를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AI 섹터의 좀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좀 그런 우려는 따로 없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지 다른 AI나 다른 로봇이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조금은 차별화된 종목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뭐 지금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지금 보면 추세 자체가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런 우상향하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CPI나 PPI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만약에 좀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사실 모든 주식들이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시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 키워드들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